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읽어드릴 사연은 정말 제 마음을 분노로 떨게 만들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저에게 왔어요. 39살 회사원 정미영 씨가 보내온 사연인데요. 읽으면서 제가 몇 번이나 주먹을 쥐었는지 모릅니다. 미영 씨의 언니 이야기예요. 언니는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남편 강태진 45살 중소기업 과장이었는데요. 회사 후배와 바람을 피우더니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때 친권도 양육비도 모든 걸 포기한다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년 후 그 언니가 갑작스러운 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비정한 전 남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왜일까요? 언니가 외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7억 원 상당의 부동산 때문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행세를 하며 두 아이의 친권을 되찾더니 상간녀와 함께 그 7억을 모두 자신들 사업에 써버렸어요. 심지어 아이들을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부터 미영 씨의 사연을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니는 정말 평범한 주부였어요. 미영 씨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언니 김수지는 38살 두 아이의 엄마였어요. 11살 지훈이와 8살 예린이를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었죠. 남편 강태진과는 결혼 14년 차, 평범하지만 나름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태진 씨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수진 씨는 남편이 요즘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어요. 언니가 말했어요. 요새 아빠가 피곤해 보이는데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하면서요. 음식도 정성껏 준비하고 아이들에게도 아빠 생일이니까 일찍 들어오라고 했대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 9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수진 씨가 반갑게 나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 태진 씨가 낯선 여자와 함께 들어오고 있는 거였어요. 누구예요? 당신이 왜 이 여자와 함께 우리 집에 들어와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고 해요. 아이들도 거실에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나와 있었고요. 그때 태진 씨가 한 말이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나 이 여자 사랑해. 그래서 이혼하려고 해.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 정리 끝났어. 여러분 어떠세요? 1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그것도 자신의 생일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자 회사 후배인 박민정이라는 29살 대리였는데요. 더욱 뻔뻔했어요. 죄송해요, 사모님.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진작부터 저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저도 말렸어요. 같은 여자로서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수진 씨가 소리쳤지만 그들은 대답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다고 해요. 혼자 남은 수진 씨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두 아이들. 상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며칠 후 태진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이혼 서류를 들고요. 알겠어, 이혼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아이들 양육권과 이 집 모두 내가 가져갈 거야. 수진 씨는 이미 각오를 했었나 봐요. 체념한 듯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진 씨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좋아. 이혼만 해줘. 아이들 친권. 그것도 내가 가져. 나는 포기할게. 친권은 아버지로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인가요? 자신의 친자식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보통 아버지라면 아이들이라도 보고 싶어서 양육권을 두고 다툴 텐데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이 남자에게는 다른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혼 후 수진 씨의 삶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계까지 책임져야 했거든요. 1년쯤 지났을 때 수진 씨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1년 만에 손자들을 보는구나. 내가 저 세상에서 내 아버지를 어떻게 봐?
할머니는 손자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아. 할머니가 왔다. 그런데 애 아버지는 뭐 하고 있니? 양육비는 주고 있고. 그 사람이 양육비를 줄 리가요. 할머니는 분노했어요. 그 인간이 뭐야? 공무원이 제 자식들 양육비 주는 게 아까워? 당장 다음 달부터 양육비 보내라고 해. 하지만 태진 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보러 오지도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더욱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 상간녀 민정이가 수진 씨를 찾아온 거예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언니라고요? 그렇게 힘들면 아이들 저희가 키울까요? 정말 뻔뻔하죠? 당신이 뭔데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아, 잘 모르시나 본데요. 법적으로는 저와 과장님이 아이들의 새 부모거든요. 웃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괜히 어디 손 벌리지 말고 혼자서 키우세요. 그때 태진 씨도 나타났어요. 술에 취한 채로요. 너 술 마셨어? 왜 이래? 당신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을 곳으로 갈 거야. 그럼 안 되겠어. 정말 비정한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남자가 과연 사람일까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 씨에게 비극이 찾아왔어요. 갑작스런 췌장암 진단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많이 진행되었다고 했어요. 언니는 자신 걱정보다 아이들 걱정만 했어요. 내가 죽으면 누가 우리 애들을 돌봐주지? 라며 매일 울었거든요. 6개월간의 투병 끝에 수진 씨는 세상을 떠났어요. 나이 고작 39살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의외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얼굴도 비추지 않던 전남편 태진 씨였어요. 정말 뻔뻔하게도 나타났어요. 언니 살아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죽으니까 오더라고요. 미영 씨가 따졌지만 태진 씨는 점잖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와야죠. 그래도 애들 아버지인데. 그런데 이 남자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수진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수진이 앞으로 해둔 땅이 있다던데. 거기 공장 들어선다는 소문 들었는데 한번 알아봐야겠네. 바로 재산 이야기였습니다. 수진 씨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수진 씨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었거든요. 아이들은 누가 키우게 되는 거죠? 태진 씨가 물었어요. 당신이 키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미영 씨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이들이 언니 몫이면 그건 제 몫이기도 한 거잖아요. 미영 씨는 각오를 다졌어요. 그런데 태진 씨는 벌써 변호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집과 상가 권리금이 2억 5천 정도 되고 부동산이 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친권이 자동으로 제게 넘어오는 거 맞죠?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민법상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는 다른 한 명이 행사합니다. 태진 씨는 기뻐했지만 변호사는 다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혼할 때 친권 포기 서류를 쓰셨고 단 한 번도 아이들을 보러 오지 않으셨으며 양육비도 주지 않으셨다고 하는데요. 2005년 개정법에 따르면 사촌 이내 혈족이 양육권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영 씨가 나섰어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미영아, 내가 인생 포기하고 아이들만 위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남자친구가 걱정했어요. 그럴 거예요. 언니를 대신해서라도. 그래도 우리 결혼 계획은 어떡하고. 하지만 미영 씨의 마음은 확고했어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임료로 2천만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승소하고 나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맡기 어렵겠네요. 미영 씨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했어요. 언니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각오였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양육권, 친권, 재산권 모두 생부에게 이양됩니다. 법은 태진 씨 편이었어요.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요. 여러분, 이게 정의인가요? 15년간 아이들을 외면하다가 돈 때문에 나타난 아버지가 모든 걸 가져간다니요. 어서 와, 아이들아.
태진 씨가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아이들도 알 수 있었어요. 이모한테 가고 싶어요. 예린이가 울먹였지만 태진 씨는 차가웠어요. 이제 너희는 우리와 살아야 해. 이모 얘기는 하지 마. 태진 씨는 민정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출근했어요. 애들 잘 부탁해.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아빠 다녀오세요. 아이들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마와 이모를 그리워하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민정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태진 씨가 새로 시작한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7억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빨리 들어가. 영어 학원 늦겠어. 아직 숙제 안 끝났는데요. 그런 거 나중에 해. 어린애가 뭔 숙제가 그렇게 많아. 민정은 아이들을 학원에 보냈어요. 돌보기 귀찮아서였죠. 여보, 돈 좀 도와줄래? 정말 급해. 그래, 어차피 당분간 쓸 일 없는 돈이니까. 급한 불부터 끄자. 민정은 수진 씨가 남긴 유산 7억 원을 모두 태진 씨에게 주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번에 대박 나면 우리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점점 더 차갑게 대했어요. 할머니가 전화해서 아이들 걱정을 해도 민정은 짜증만 냈어요. 또 우리 지훈이 어디 있냐고요? 학원 갔어요. 왜 자꾸 전화하세요?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나저나 예린이가 자꾸 기침하던데 감기약이라도 먹여야 하지 않을까요? 감기 정도야 저절로 낫죠. 약값도 아까운데. 아이들의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머리가 아파요. 지훈이가 말했지만 민정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너 그런 핑계 대지 마. 꾀병 부리는 거야. 정말 아파요.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녀석이 어른한테 대들어. 너 나한테 말대답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모한테 보내주세요. 뭐라고? 우리한테 관심도 없잖아요. 맨날 학원만 보내고 숙제도 안 도와주고. 예린이가 아파도 병원도 안 데려가잖아요. 나도 이모한테 갈래요. 예린이도 따라서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봐. 이리 와. 민정은 화가 나서 아이들을 불렀어요. 오늘 너희 할머니한테 가서 제대로 혼내달라고 할 거야. 그날 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민정은 아이들을 잠옷바람에 맨발로 집 밖으로 내쫓았어요. 한겨울밤에 떨고 있는 아이들. 갈 곳이 없어서 할머니 집까지 걸어갔대요. 누구야? 할머니가 문을 열고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우리예요. 어머, 지훈아. 예린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추운 날 밤에? 아이들은 떨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할머니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 친자식이라도 이렇게 했을 거야. 이 추운 겨울밤에 어린애들을 잠옷바람에 맨발로 내쫓다니. 다음 날 할머니가 찾아가서 따졌어요. 버릇을 고치려고 그런 거예요, 할머니. 버릇을 고치려면 아이들부터 망가뜨릴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애들이 죽어. 할머니께서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엄마 역할을 하겠어요? 민정은 오히려 당당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화가 나셨어요.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말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애들을 맡겨둘 수는 없어. 태진 씨의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은 결국 실패했어요. 7억 원이 모두 날아간 거죠. 사장님, 저희 월급 언제 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해.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사업은 완전히 망했고 빚만 남았어요. 돈 가져다 줄 때는 언제였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따지고 그래. 태진 씨가 민정을 원망했어요. 뭐가 어때요? 처음 만났을 때 주식 투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도와준 게 누구예요? 지금 사는 집도 다 누구 돈이에요? 그 돈은 애들 엄마 돈이야. 애들 크면 돌려줘야 할 돈이고. 아무리 내가 나쁜 아빠라도 아빠는 아빠야.
태진 씨도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꼈나 봐요. 당신 변했네. 애들 다 버리고 나한테 올 때는 언제였는데. 그때는 미쳤었나 봐. 정말 후회돼. 알겠어. 그리고 당신 우리 애들 함부로 대하지 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엄마 산소에 다녀올게요. 아이들이 엄마 무덤을 찾아갔어요. 엄마가 좋아하던 콩나물 반찬 가져왔어요. 그런데 지훈이의 상태가 이상했어요. 누나, 너무 아파요. 숨을 못 쉬겠어요. 어떡해? 누가 좀 도와주세요. 구급차 불러주세요. 예린이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간절히 부탁했어요. 지훈이가 천식에 폐렴까지 왔네요. 당장 입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영양실조 증세도 심각하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한편 집에서는 애들이 왜 아직 안 와? 지금 몇 시인데? 민정이 짜증을 냈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애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태진 씨가 걱정했지만 정작 직접 찾으러 가지는 않았어요. 여보세요? 미영 씨예요. 우리 조카가 왜 여기 병원에 있어요? 미영 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의사 말로는 천식의 폐렴까지 왔고 영양실조 증세도 심각하대요. 어떻게 애들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모를 수가 있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애들을 저한테 주세요. 언니 대신 제가 엄마 역할을 할 거예요. 당신들보다는 훨씬 잘할 자신 있으니까요. 미영 씨가 절규했어요. 애가 저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그러는 당신은 뭐 했는데? 태진 씨가 반박했어요. 언제 당신이 친자식처럼 키우겠다고 했나요? 내 자식처럼 키운다고 했지 언제 내 자식이라고 했어. 태진 씨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처음부터 계획적이었던 거죠. 언니 돈 때문에 아이들을 데려온 거고 이제 그 돈 다 날려버리니까 애들이 귀찮아진 거 아니에요. 미영 씨가 핵심을 찔렀어요. 그런 게 아니야. 좋은 마음으로 데려왔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듣고. 태진 씨는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혼하자. 태진 씨가 민정에게 말했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 이혼하자. 법정에서 판사님이 물었어요. 부인께서는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당연히 원합니다. 민정의 대답에 모두가 놀랐어요. 남편의 전 부인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제 가정, 제 돈, 제 아이들이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파괴하고 빼앗아서는 안 되는 이유죠.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으세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남의 가정을 파괴한 당사자가 이제 와서 가정의 소중함을 말하다니요. 시간이 흘러 미영 씨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어요. 우리 회사 부장님이 소개해 주신 분이 있어요. 40대 초반 홀아버지시고 딸 하나를 키우고 계세요. 정말 성실한 분이래요. 그 남자 이태섭 씨는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태섭 씨가 말했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요. 남편분과는 사별하셨다고 들었는데. 아빠, 여기 왜 와요? 그때 어린 딸이 나타났어요. 아빠, 새 엄마예요. 아니야, 지수야. 아빠 친구분이야. 새엄마 맞죠? 예쁘세요. 아이의 순진한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시간이 지나 미영 씨는 태섭 씨와 결혼하게 되었어요. 태섭 씨에게는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 지수야, 오늘 재미있었어. 네, 아빠. 새엄마 정말 좋아요. 당신 알고 있었어요? 미영 씨가 물었어요. 지수 친엄마 얘기 말이에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앞으로 제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 마세요. 태섭 씨는 진심으로 미영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태섭 씨의 어머니도 미영 씨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나이 든 사람이 넘어져서 다쳤는데도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니까 고마워요. 태섭 씨의 어머니가 다치셨을 때
미영 씨가 극진히 간병했거든요.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게 어때요? 아들이 부모님 모시는 건 당연한 거죠. 태섭 씨는 정말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어요. 한편 태진 씨의 삶은 점점 더 비참해졌어요. 다른 업체로 물량을 뺏겨서 우리 단가도 낮춰야 한대.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사업은 계속 어려워졌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어쩔 수 없지. 밥줄이 끊기는 것보단 나으니까. 지수야, 오늘 재미있었니? 태섭 씨가 딸에게 다정하게 말하는 걸 보면서 태진 씨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민정이 태섭 씨에게 접근했어요. 죄송한데 전세금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회사가 어려워서. 아, 그런 말씀은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태섭 씨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이쪽 방으로 오세요. 태섭 씨는 미영 씨 어머니를 진심으로 모셨어요. 여기 좋네요. 고마워요. 어머니, 전세금 받은 돈 좀 쓰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이죠. 마음 편히 쓰세요. 고마워요, 사위야. 이런 게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이 아니어도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말이에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전혀 안 피곤해요. 거짓말 마세요. 정말 괜찮아요. 이런 일상적인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평범한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태섭 씨 어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날씨가 참 춥네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 며느리 시댁에 갔다 온다더니 벌써 왔네. 내일 가기로 했어요. 방으로 가서 쉬세요. 어머니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져 갔어요. 이분이 누구세요? 저예요, 어머니. 며느리 미영이요. 태섭이 친구인가? 미영 씨는 힘들었지만 끝까지 모셨어요. 어머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끝까지 모실게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임신 8주째입니다. 하지만 조금 불안정해서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미영 씨가 임신한 거였어요. 이분 아세요? 태섭이랑 태섭이 어머니. 어떻게 이분을 우리 며느리라고. 시어머니 맞아요. 미영이가 시어머니예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미영 씨를 친딸처럼 여기고 계셨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데. 여보, 제가 여기 있잖아요. 미영 씨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를 돌봤어요. 제 전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태섭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어머니가 전 재산을 내어주신 거였어요. 필요 없어요. 어머니만은 어려운 상황을 아시잖아요.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내는 임신 중이고 미영 씨가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편찮으신 어머니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태섭 씨는 결국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오늘까지 입금 안 되면 다른 데로 넘기겠어요. 감사히 받겠습니다. 돈 받은 사실을 아내가 알면 돈 때문에 이혼 안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로 해주세요. 대신 우리 미영이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잘 보살피겠다고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어머니. 어머니 말이에요. 우리가 모셔야죠. 저에게 어머니는 친어머니나 다름없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에요. 태섭 씨의 말에 미영 씨는 감동했어요. 이제 다시 잘 살아봅시다. 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미영아, 할머니가 실수하신 것 같아. 여보, 좀 도와주세요. 어? 어머니. 어머니, 일어나세요. 병원 가야겠어요. 빨리. 미영 씨가 유산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몸은 어때요? 괜찮아요.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으면 조심해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어디 가세요? 어머니의 치매가 더 심해졌어요. 이제 짐이 되기 싫어.
마지막이라도 편하게 살다 가고 싶어. 어머니, 통장 있으시잖아요. 그 돈으로 좋은 요양원 알아볼게요. 괜찮아. 어차피 정신없으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돈 있으면서 왜 아무데나 가? 통장이 어디에 있어요? 태섭이한테 줬어. 그 회사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전세금 말고도요? 그래서 태섭이가 나하고 이혼 안 한 거야. 진실이 드러났어요. 어머니가 태섭 씨를 도와준 거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사람 아니에요. 태섭이가 진짜 어머니를 생각한다고 했어. 모시겠다고 먼저 얘기했고. 미안해하지도 말고 죄인처럼 굴지도 마세요. 어머니,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맛있어요, 어머니. 태섭이는 언제 와요? 어머니는 계속 돌아가신 아들을 찾으셨어요. 아무도 안 줄 거야. 우리 태섭이 거야. 태섭이만 줄 거야. 앞으로 이 집에서는 갯장국 만들지 마세요. 태섭이 이름도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미영 씨는 정말 힘들었어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계속 돌아가신 아들을 그리워하셨거든요. 뭘 갖다 드릴까요? 지수야, 지수야.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놀랐잖아요. 지수가 할머니 상태를 보고 놀랐어요. 괜찮다니까요. 아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지수는 자신을 탓했어요. 어머니 방으로 가요. 어머니 미안해요. 아까 화내서 죄송해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요. 무료로 받아주는 곳이 있다고 하네요. 태섭 씨가 말했지만 미영 씨는 반대했어요. 안 돼요. 제가 모실 거예요. 나도. 어머니를 볼 때마다 당신 전 남편 생각이 나서 불쾌해요.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찜찜하다고요. 언젠가는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태섭 씨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그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알아보세요. 요즘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은지 몰라요. 어머니 갖고 계셨던 돈, 통장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고 있어요. 절대 얘기 안 한다고 하더니. 그 돈은 꼭 갚을 거예요. 갚으면 그때 모셔올게요. 처음부터 어머니를 모신 것도 다 돈 때문이었어요. 미영 씨가 따져 물었어요. 어머니가 가진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그 돈 꼭 갚을게요. 이혼해요. 위자료도 필요 없어요. 대신 어머니한테 가져간 돈 당장 갚아요. 전 정말 어머니를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가족이 있는데도 무료 요양원에 보내야 하겠어요? 4주 후에 다시 만나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통쾌한 순간이 왔어요. 태섭 씨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거죠. 결국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태섭 씨는 처음부터 미영 씨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던 거였어요. 하지만 미영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친어머니처럼요. 그리고 태진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걸 잃었어요. 아이들도 재산도 사랑도. 민정과도 결국 헤어졌고 혼자 남게 되었어요. 미영 씨는 비록 남편과는 헤어졌지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셨어요. 지훈이와 예린이는요. 결국 미영 이모와 함께 살게 되었고 진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랐어요. 여러분, 미영 씨의 사연은 여기서 끝입니다. 정말 어떠셨나요? 처음엔 화가 나고 답답했다가 마지막엔 속이 시원하지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첫 번째, 탐욕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태진 씨는 욕심 때문에 가족을, 아이들을, 그리고 결국 자신의 인생까지 망쳤어요. 두 번째,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미영 씨가 조카들과 시어머니를 돌본 건 무언가를 바라서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족의 마음이었죠. 세 번째, 악한 일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태진 씨, 민정, 그리고 태섭 씨 모두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결국 혼자가 됐잖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거예요.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관계가 진짜 가족인 거죠.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미영 씨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직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욕심 많은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의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꼭 해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소중함을 잃기 전에 말이에요. 오늘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미영 씨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킨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